그럼 최명지가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는 겁니까? 윤성호는 눈빛이 얼어붙은 채 조영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영사의 입에서 진실이 튀어나왔죠. 네, 그날의 사고는 최명지의 짓이었고 제가 뒤를 봐주었습니다. 조영사는 30년 전 최명지와 얽히게 된 그 악연의 시작을 조용히 꺼내놓았고 끝내 윤성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오늘은 조영사의 고백으로 최명지의 또 다른 죄와 진실이 밝혀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그 사건에도 최명지가 관련돼 있으면 어쩌려고 무모하게 덤볐다간 은총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윤성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충격에 빠진 신여진은 겨우 장비서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여진은 두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최명지가 들어왔어요. 형님, 이 사진들 만나러 다녀왔어요. 신여진을 향해 웃는 최명지를 보자 신여진의 눈이 날카롭게 치켜 올랐고 가슴 깊은 데서부터 끓어오르던 분노가 얼굴 위로 차올랐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최명지를 향해 다가갔어요. 너 유진이 입양된 거, 미국으로 간 거 모두 알고 있었지? 근데 왜 날 속였어? 왜 날 가지고 논 거야? 최명지는 당황한 눈빛으로 물러섰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해. 지금 당장 말해보라고. 신여진의 손이 올라가 그대로 최명지의 뺨을 후려쳤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며 거실도 바람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신여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다시 숨을 들이마셨어요. 최명지가 눈앞에 없었고 뺨을 때리는 일도 그녀를 몰아붙이는 말도 전부 신여진의 상상이었어요. 그때 윤성호의 말이 다시 되살아났죠.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진 아무 말도 하지 마. 증거도 없이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은총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신여진은 처음으로 혼자 침대에 누워 끝없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두 눈엔 믿음, 배신,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복잡한 감정으로 교차하며 담겨 있었죠. 최명지의 간사한 꼬임에 넘어가 주변 사람들을 다 내치고 이제 자신의 곁에 남은 건 최명지와 윤세영밖에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신여진이었어요. 그런데 최명지가 어쩌면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이 그녀였다니, 그녀가 가장 큰 배신자였다니. 그동안 신여진은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진실에도 눈을 감은 채 살아왔던 자신이 너무도 후회스러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책감이 밀려올 뿐이었죠. 신여진은 급히 황진구를 만나러 갔어요. 황진구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동안의 일을 말했어요. 윤유진 씨 실종 전단지 사건. 그때 킥으로 구하나 씨한테 보낸 거 최명지 모녀예요. 하나 씨 친딸 공식 발표 날 일부러 가짜 딸 사건을 폭로한 거였죠. 신여진은 눈을 크게 뜨며 황진구를 바라봤어요. 얼굴엔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어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역시 혜성이 목표였어. 처음부터 다 그걸 노렸던 거였어. 신여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손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신여진의 두 눈에는 배신과 자책 그리고 뼈를 에는 후회가 번져갔어요. 그녀는 곧장 장비서를 불러 지시했죠. 장비서, 지금부터 최명지의 뒷조사를 해줘. 휴대폰, 차량, 동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전부. 절대 들키면 안 되니 조심스럽게 미행해줘. 며칠 전 아주버님이 신여진의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부터 최명진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최근 신여진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은총이 유학 일정을 뒤로 미루라는 말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신여진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 정보를 엿본 것도, 그녀의 전화기 전원을 꺼놓은 것도 결국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죠. 불안은 더 깊어졌고 최명진은 급히 조영사를 불러냈어요. 조영사, 6년 전 그 사건 윤유진 뺑소니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지? 다시 확인하고 혹시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있나 철저하게 확인해줘. 조영사는 순간 표정을 굳혔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깨끗하게 마무리됐는지 다시 확인할게요. 최명지는 눈동자를 가늘게 떨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지금 들키면 끝장이란 걸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죠. 무너지기 전에 더 단단히 틀어막아야 했어요. 신여진은 장비서를 통해 최명지를 은밀히 미행을 하던 중 최명지가 최근 최영사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상함을 느낀 장비서는 최명지와 조영사가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만남 현장을 사진으로 포착했죠. 신여진은 그 사진을 들고 곧장 윤성호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 조영사라는 자예요. 최명지가 이 남자랑 은밀하게 접촉 중이에요. 윤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진을 지갑에 넣었어요. 윤성호는 다급한 마음으로 원장 수녀님께 전화를 걸어 꼭 만나야 한다고 요청했어요. 수녀님을 만난 윤성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며 물었어요. 수녀님, 혹시 이 남자 얼굴 기억나십니까? 수녀님은 손끝으로 사진을 꼭 쥐고 한참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문득 기억이 떠오른 듯 놀란 눈빛으로 윤성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떼었죠. 기억합니다. 이 사람 6년 전 유진이 장례식장에 왔었어요. 최명지 씨와 함께요. 윤성호의 눈이 커졌고 수녀님은 말을 이었어요. 유진이 입양 관련해서 고아원에 올 때도 항상 같이 왔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까지 나타났을 땐 정말 놀랐죠. 유진이 이민 간 후로 10수년이 흘렀는데 장례식장까지 오다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마치 무언가 확인하러 온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윤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손에 쥔 사진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결국 유진이 곁을 맴돌며 늘 미행을 했었던 거군요.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수녀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이 죽던 날 아침, 예전에 어머니랑 살던 집이 기억난다며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출발하기 전엔 통화도 했고요. 윤성호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랑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낯이 익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수녀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착하고 예뻤던 유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수녀님은 또 다른 기억을 꺼냈어요. 윤성호는 숨을 삼켰어요. 수녀님은 말을 이었죠. 그러다 예전에 어머니와 살던 동네 부동산 근처를 서성이다가 부동산에 연락처를 남긴 모양이에요. 그걸 최명지가 알아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연락처로 유진이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거겠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고 윤성호는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이 가슴 깊숙이 들이켜졌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말도 움직임도 허락되지 않는 정적이 방 안을 짓눌렀어요. 그럼 그날 사고는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눌러내리듯 무겁게 가라앉은 그 찰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윤성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죠. 그리고 최명지가 유진이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뒤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서 유진이를 죽인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들을수록 기가 막힌 상황에 윤성호는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수녀님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실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성호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이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악랄한 최명지 곁에 있는 신여진과 은총이를 하루라도 빨리 구해내야 했어요. 그는 이 악몽 같은 진실을 가슴에 묻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윤성호는 유진이 죽던 날 최명지와 조영사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어요. 어떤 알리바이도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이 움직였던 경로, 통화 기록, 심지어 폐쇄회로 CCTV까지도 뒤지며 치밀하게 파고들었죠.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최명진은 조영사를 시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진실이 완전히 묻혔다고 믿고 있었겠죠. 그녀는 신여진 곁에 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혜성 내부에서 빼돌린 비자금으로 조영사에게 거액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조영사는 부동산들을 매입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불려나갔죠. 결국 유진이의 핏값이 그들의 재산을 불려나가는데 쓰여졌던 거죠. 윤성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를 악물었어요. 최명지,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건지 너도 알게 해줄 거야. 윤성호는 이제 그녀의 비자금 규모와 흐름까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혜성에서 빠져나간 돈의 회계 처리, 명의만 빌린 페이퍼 컴퍼니들, 조영사의 부동산 자산까지. 그는 전문 회계 분석가와 금융조사관까지 동원해 비자금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신여진은 내부 보안 서버가 구지석에게 어떻게 노출되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부자 소행 같아. 반드시 밝혀내야겠어. 신여진은 서버 접근 기록을 추적하며 한치의 의심도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 시각 자신의 짓이 밝혀질까 불안에 휩싸인 윤세영은 결국 구지석을 찾아갔어요. 윤세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석씨 큰엄마가 보안 서버 접근 권한에 대해 자꾸 내부자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계속 추적 중이야. 나라고 밝혀지면 큰일인데 설마 정말 들켜버리는 건 아니겠지? 구지석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침착했어요. 그는 조용히 윤세영의 손을 감싸쥐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괜찮아. 신여진은 절대 그 정도까지는 못 파고들어. 나만 믿어. 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윤세영은 그 말에 안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보안 서버에는 신여진의 불법적인 기업 사냥과 관련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죠. 최명지와 윤세영이 빼돌린 100억대의 비자금 증거까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구지석이었죠. 그는 오랜 시간 이날을 위해 유학 시절부터 지금껏 치밀하게 윤세영 곁에 머물며 신뢰를 쌓아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구지석은 모든 자료들을 윤성호에게 넘겼어요. 이건 최명지 쪽에서 조영사 계좌로 흘러간 비자금 흐름이에요. 금액과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마침 최명지와 조영사의 행적과 비자금에 대해 추적하던 윤성호는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수많은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연결고리가 비로소 드러나고 있었죠. 그는 곧바로 조영사의 배경을 뒷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죠. 조영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구린내가 진동할 만큼 뒷돈을 좋아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고 사건을 무마하거나 증거를 은근슬쩍 누락시킨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윤성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관련 기록과 증거들을 하나둘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며칠 뒤 윤성호는 조영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를 받은 조영사는 순간 당황했고 얼굴이 굳어졌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윤성호의 만남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 최명지를 배신할 수 있는 얄팍하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결국 조영사는 윤성호가 정한 조용한 카페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윤성호는 조영사와 마주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조영사, 우리 오래 걸리지 않게 합시다. 윤성호는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면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최명지 씨와 어떻게 얽히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다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이제 올 것이 왔다는 듯 떨리는 입술로 조영사는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죠. 30년 전 최명지는 재벌가 둘째 아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혜성그룹의 실세이자 신사적인 윤성호와는 정반대였죠. 윤성호가 침착하고 신사적인 이미지였다면 그녀의 남편은 책임감 없는 한량이었고 낮술에 도박까지 손대는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혼례, 언론의 관심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그 결혼은 지옥이었죠. 남편은 술에 취해 막말을 퍼붓고 최명지를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를 질투에 휘감기게 만든 건 신여진과 윤성호의 사이였어요. 겉으론 형님 따르며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늘 비교가 자리 잡고 있었죠. 왜 나한텐 저런 사랑이 없었을까? 왜 나만 이런 지옥에 갇혀 살아야 했을까? 결혼 2년째 되던 해 겨울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사고라고 기록됐지만 최명지만 알고 있었죠. 그날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를. 조용히 사건을 무마한 사람, 바로 당시 강력계 소속이었던 저였습니다. 그와 최명지 사이에는 이미 모종의 거래가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최명지와 조영사 그들은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죠. 그 후로 최명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뒤처리할 때마다 조영사에게 맡겼고 조영사 역시 그녀를 통해 돈과 권력을 조금씩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조영사가 윤성호를 만난 순간 이제 그 관계는 뒤틀리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윤성호는 경악했어요. 단숨에 얼굴이 굳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그럼 최명지가 남편을 죽였다는 겁니까? 윤성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영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고 또 물었어요. 놀란 목소리 그 안엔 분노와 충격이 함께 실려 있었죠. 윤성호는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물었어요. 그럼 유진이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영사는 고개를 떨구었고 이내 입을 열었어요. 최명지는 윤유진 씨가 자신의 출생과 엄마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윤유진 씨의 엄마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로 유인했어요. 윤성호는 숨을 죽인 채 말을 기다렸고 조영사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윤유진 씨가 도착했을 때 그 장소엔 제가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지시였어요. 뺑소니로 위장해서 차로 윤유진 씨를 치라고요. 순간 윤성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숨을 헐떡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우리 유진이를 당신이. 조영사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최명지의 사주입니다. 윤성호는 이미 조영사의 고백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제 조영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 셈이었죠. 며칠 뒤 윤성호는 모든 자료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영사는 살인죄로, 윤세영은 혜성그룹 비자금 횡령으로, 그리고 최명지는 살인교사와 비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바로 윤유진의 실종 사건이었죠. 경찰 조사 기록 속에서 유진이가 신여진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 그 미스터리는 끝내 풀려야 했어요. 최명지가 유진이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비밀엔 혜성을 먹기 위한 것일 수도 아니면 그 실종의 원인에 윤세영이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최명지와 윤세영만이 알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겠죠. 그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가 어떤 천벌을 받게 될지 더욱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진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반전과 숨겨진 이야기의 진실. 드라마 리뷰 콩콩에서 꼭 함께 지켜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